지난번에 선생님하고 이제 봐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우리 일본에서 뭘 했냐면 이걸 한 거야. 단어의 분류에 대해서. 이 단어를 분류한 걸 뭐라고 했어, 선생님? 이렇게 큰 틀을 머릿속에 기억해야지 세부적인 걸 알 수 있어. 응? 그래서 이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 또는 어떤 기능을 하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품사를 분류했단 말이야. 알았죠?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단어는 일단 무슨성이 있다 그랬죠, 선생님? 여기 있다 그랬죠. 자립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조사만 이제 자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단어의 형성을 배운 거야. 단어의 형성. 이 형성은 이제 단어를 어떻게 만드냐, 이게 단어를 만드는 재료가 무슨 소? 그죠? 형태소다. 단어를 만드는 재료가 형태소고, 그래서 선생님이 형태소의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자립 형태소가 있고, 의존 형태소가 있고, 실제 형태소가 있고, 형식 형태소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형태소 중에서 중요한 게 조사나 어미나 이 접사는 이게 우리나라 말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어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는 말도 있고, 두 개의 어근으로 되어 있는 뭐도 있고, 합성어도 있고, 접사가 묻는 무슨어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단어를 만들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단어를 분류한 거예요. 알았죠? 이 틀을 머릿속에 가지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그랬잖아요. 품사는 우리나라 문법을, 국어 문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야. 이 품사가 돼 있어야지 이제 선생님하고 좀 이따 배우는 문장 성분도 정확히 아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 뭘 배우냐면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비문학 같은 데 보면 사전적 의미를 묻거나 문맥적 의미를 물을 때가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단독으로 단어의 의미가 모의고사에 나올 때는 1년에 잘해야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용어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 알았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보면 유의관계가 있다. 유의라는 게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 이게 유의관계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혹하고 이따금, 이것도 이제 뭐고? 비슷한 의미. 알았죠? 유의어고, 걱정하고 염려란 말도 무슨 말? 비슷한 의미. 알았죠? 우리나라 말은 유의관계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동일하지만 약간의 느낌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면 다 유의어라고 봐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유의어는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 교체가 안 돼. 알았죠? 근데 이 유의어하고 옆에 거기 보면 뭐란 말도 있죠? 유의어하고 동의어라는 게 있어요. 동의어. 이 동의어는 뜻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알았죠? 근데 사실 이 동의어는 우리나라 말에 많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서점이란 말하고 책방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곳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알았죠? 그럼 이건 원래 의미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이 서점은 약간 좀 도시적이고, 책방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책방을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서점은 약간 도시적이고, 책방은 약간 시골스러운, 이런 느낌을 좀 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옷이라는 말하고 내의란 말을 하면 얘가 무슨 어죠? 한자어고 얘는 순우리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속옷이라고 하면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을 주고, 내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의 내일을 사드렸다라고 하면 여기 좀 이렇게 격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엄마 속옷 사줬어 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가벼워 보인다는 거지. 그럼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면 다 동의어로 볼 수 없어요. 다 유의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거의 동의어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의관계를 그래서 공부하면 돼. 이건 필요 없어. 알았죠? 유의관계를. 이해된 거죠? 그래서 이 유의어가 만들어질 때 관계들이 좀 있어. 관계들이. 유의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의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그러니까 이 유의어가 뭔지는 알죠? 유의관계는 단어들이 소리는 다르지만,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가 안 된다고?
문장에서 교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되는데, 알았죠? 완전히 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부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 한자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도 유의어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했잖아. 속옷은 고유어고 내의는 한자어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원래 의미는 거의 같지만, 동일하다고 보지만 약간 사용하는 분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근데 고유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만 한자어는 우리가 전문적인 서적에서 많이 쓰거든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생각해봐. 이 고유어는 요건 알아야 돼. 고유어는 추상적이야. 고유어는 무슨 적이라고? 추상적이야, 추상적. 이 한자어가 원래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이란 말이 있고 생각과 짝이 되는 한자어들이 많아요. 사고, 사념,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얘가 고유어고 얘네들은 한자어인데 얘하고 얘는 의미는 같을 수 있지만 사용하는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고유어하고 한자어도 유의관계가 많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유의어예요. 표준어하고 이 사투리도 유의관계가 될 수 있어.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표준어하고 사투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상이야. 똑같은 대상인데, 알았죠? 근데 느낌이 차이가 있거든. 그럼 얘도 교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알았죠? 우리 경상도에서 여자를 계집아이를 사투리를 뭐래? 가시나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 가시나란 말하고 만약에 계집이란 말하고 이게 지금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교체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표준어하고 사투리도 유의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된 거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일반어와 특수어도 유의관계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으로는 뭐라고 하죠?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근데 엄마한테 여러분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서 엄마 여기 염화나트륨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은 일반적인 어이고 염화나트륨은 전문적인 특수어라는 거지. 알았죠? 얘네들도 그래서 유의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계는 유의어일 가능성이 있는 환경들입니다.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말에 동의어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이해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관계를 공부하는 거고,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반의어는 우리가 많이 알잖아. 알았죠? 반의어는 반대말인데, 그러니까 유의어 하면 단어가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것. 알았죠? 또는 의미가 동일하더라도 사용 환경이 다르거나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면 유의어라고 보셔야 돼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완전 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반의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의미예요. 알았죠?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의 반의어가 되는데, 그래서 덥다하고 춥다도 반의어고 위하고 아래도 반의어가 되는 게 맞잖아. 그죠? 이게 이해되죠? 그죠? 근데 반의어에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이 반의어 때문에 우리가 반의어를 잘못 이해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 이건 내가 아까 그랬다.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반의어에도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가지가 있어. 반의어에는 반대 개념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고? 반대 개념이라는 게 있고 모순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셔야 돼. 대부분 학생들이 문법 공부할 때 이 부분은 그냥 버리는 학생들도 있어. 버렸다가 이제 나온 병신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건 거의 이제 출제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모순관계라는 건 뭐냐면 반의어 중에서도 반대 개념은 중간항이 있어요. 중간항이 존재하는 거고 얘는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선생님, 중간항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덥다하고 춥다가 자, 우리 이제 품사 배웠으니까 얘는 품사가 뭐죠? 상태를 나타내고 형용사죠. 알았죠? 형용사입니다. 이게 이 덥다하고 춥다는 분명히 반의어인데 이 중간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간항이. 그러니까
덥지도 않은 상태, 춥지도 않은 상태가 있다는 거지. 알았죠? 그러니까 병철이가 만약에 저기 외국에 여행 갔는데, 알았죠? 병철이가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만났는데 어머니가 아유 그 나라는 춥냐 덥냐 이렇게 물었어. 근데 병철이가 엄마한테 덥진 않아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추운 나라구나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야. 덥지 않다라는 말이 꼭 춥다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키가 크니 키가 크지 않니 그랬더니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애가 작구나 이런 것들이 걔 공부 잘하니 못하니 그래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애가 병신이구나 이런 말들이 생기는 이유가 얘를 오해해서 그래. 반대 개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중간항이 있어. 중간항. 그러니까 키가 크다 작다라고 할 때도 이걸 잘 봐봐. 얘를 부정하고 쳐. 크지 않다. 크지 않다가 꼭 작단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중간항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크다 작다가 분명히 반대 개념인데 얘를 모순관계로 오해하면 흑백사고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원래 모순관계도 있어. 중간항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남자, 여자, 얘는 모순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아니면 뭐니? 그지? 그렇게 말아야지. 남자가 아니면 선생님 지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면 여자고 여자가 아니면 남자야. 지금 성별에서는 이해됐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잖아. 있다라고 없다의 관계가 있어요. 있다하고 없다. 있다하고 없다도 있다가 아니면 뭐고? 없는 거고 없지 않으면 뭐한 거? 얘는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순관계.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반대 개념에는 이 반의어에는 이렇게 반대 개념의 어휘도 있고 모순관계의 어휘도 있는데 반대 개념을 모순관계로 오해를 하면 알았죠? 결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무슨 사고에 빠질 수 있다? 흑백사고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거의 출제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알았죠? 하지만 그래도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밤과 낮이 있다. 그럼 낮이 있으면 밤이 아니면 꼭 낮은 아니죠. 낮이 아니면 꼭 밤은 아니죠. 그죠? 저녁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중간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대 개념의 반의어가 많고요. 모순관계의 반의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는 좀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상하관계라는 게 있는데, 상하관계는 이거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밑에 보면 식물하고 벚나무를 보면 이렇게 이제 벚나무가 식물에 포함된다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원래 하위어가 상위어에 포함되는 건데,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다. 그래서 포함하는 말을 무슨 어? 상위어. 이걸 무슨 어라고 한다? 하위어라고 한다. 알았죠? 근데 얘가 나중에 앞에 뭐가 나오면 생물이란 말이 나오면 얘가 무슨 어가 되고 상위어가 되고 얘하고의 관계에서 얘는 무슨 어가 된다?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어는 다른 단어에 뭐가 될 수도 있다? 하위어가 될 수도 있고, 알았죠? 하위어가 다른 단어에 무슨 어가 될 수도 있다? 상위어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이해된 거죠, 이제?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이 정도 알아두시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단어의 의미 말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보면, 그 교재 왼쪽에 보면, 단어의 의미에 보면, 무슨 어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다이어하고 동음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알았죠? 그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이어라는 게 있고 동음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냐면 사전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대부분 이 문법에서 사전 활용하기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알았죠? 그때 좀 알아두셔야 돼. 이 다이어하고 동음어는 다이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하나의 단어를 다이어라고 하고 같은 발음은 나지만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얘 중에서
배배 배는 뭐죠? 배배 배는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알았죠? 걸음걸음도 여러분 소리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걸 동음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뭐 타는 배도 있고 신체 일부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걷는 걸음도 있고 밭해주는 걸음도 있고 이해됐죠? 이렇게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걸 동음어라고 한다. 이걸 선생님이 이제 사전을 보면 사전에 이런 말이 있다고 치자. 우리가 손이란 말이 있어요. 손, 명사 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사전에 손1, 그 다음에 손2 이렇게 돼 있어 사전에. 그리고 얘네들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제시어라 그래. 제시어. 알았죠? 제시어.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명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여기 명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손의 첫 번째 음이 1, 2, 3 이렇게 돼 있고 손의 두 번째 음이 1, 2, 3 이렇게 돼 있다고. 사전에 보면. 알았죠?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동음어의 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소리가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어로 나눠준 거고 이 손의 첫 번째 명사가 신체의 일부 또는 노동력, 알았죠?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 중심 의미에서 이 1번이 바로 중심 의미라고 보시면 돼. 알았죠? 중심 의미에서 요게 요렇게 의미가 점점 확대되는 거거든. 알았죠?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2번 이하를 얘는 주변 의미라 그래요. 주변 의미. 이렇게 중심 의미에서 이렇게 주변 의미로 의미가 점점 연관성을 가지면서 확대되면 얘네들은 무슨 어라고 본다? 얘네들은 그죠? 다이어라고 보는 거고 얘하고 얘의 관계는 무슨 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전에서는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손이라는 게 신체 일부고 이거는 손님의 의미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손님의 의미도 명사 1. 그래서 집에 찾아온 사람.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알았죠? 우리가 전염병,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파생이 되거든. 그럼 요 첫 번째 게 중심 의미가 되고, 알았죠? 요 나머지 두 개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의미가 되는 거고, 얘네들의 관계는 무슨 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동사나 형용사도 똑같습니다. 이해된 거죠? 이게 동음어하고 다이어가 뭔지. 그래서 다이어는 분명히 알아둘게요. 다이어는 의미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뭐라고? 의미의 연관성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알았죠? 동음 이어는 그냥 우연히 뭐 한 거다? 소리가 같아진 겁니다. 알았죠? 우연히 소리가 같아진 거다. 이해된 거지? 이게 원래 우리가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에서는 사전이 나오면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우리가 만약에 쓰다라는 말이 쓰다, 일, 요렇게. 그럼 쓰다, 이, 요렇게. 알았죠? 요렇게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렇게 이제 제시어가 나와. 그럼 요게 제시어가 나오면, 이제 얘네들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어. 그럼 얘네들은 일단은 뭐라고 봐야 돼? 동음어라고 봐야 돼. 알았죠? 그리고 쓰다 일에 보면, 쓰다는 동사, 요렇게 이제 품사. 사전에 보면 요렇게 나오거든, 동사. 알았죠? 그리고 얘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알았죠? 그냥, 쓰다 뒤에 어가 붙으면 뭐가 되죠? 써. 알았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쓰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나와, 발음이. 이해된 거지? 그 다음에, 요 뒤에 이런 식으로 나와. 땡땡땡을.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얘는 활용정보라고 하고, 얘는 활용이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얘를 활용정보라 그래요. 이제 이게 자음어미가, 모음어미가 붙을 때하고 자음어미가 붙을 때하고 어떻게 형태가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전 다 알려줘. 그러니까 사전을 잘 보면 그 단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결합정보라고 해요. 얘를 결합정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쓰다 앞에는 반드시 오늘 이따 좀 이따 목적어가 꼭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두 자리 서술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 오케이? 이렇게. 좀 이따 이 선생님하고 이제 문장 성문 할 때 배울 거야.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얘는 목적어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쓰다 앞에는 반드시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꼭 와야 된다를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쓰다 1, 그 다음 쓰다 2, 쓰다 3, 쓰다 4 의미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 이해됐죠? 그래서 무슨 글씨를 쓰다, 뭐 하다 뭐 있을 거 아니야. 알았죠? 그럼 여기서 요 쓰다라는 말이 첫 번째가 무슨 의미? 중심 의미. 얘 나머지가 무슨 의미?
그렇지, 그렇게. 알았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관계? 다이어, 그렇죠, 다이어. 이 정도는 사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았죠? 그러니까 뭐 모자를 쓰다라고 할 때 이 쓰다는 다르죠, 그죠? 그럼 얘도 동사, 그럼 얘도 써, 쓰니 이렇게 되거든. 이해되죠? 그러면 활용은 똑같네. 알았죠? 의탈락이네, 의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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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탈락이면 규칙 활용이야, 불규칙 활용이야. 또 생각해. 내가 얘기했잖아. 리을 탈락하고 의탈락은 의문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규칙 현상이다. 규칙 활용이야, 이건. 알았죠? 그러면 얘가 규칙 활용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얘도 모자를 쓰다처럼 땡땡땡을 목적어가 꼭 필요하구나.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네 번째 의미 되면 얘가 무슨 의미? 중심 의미. 얘가 무슨 의미? 주변 의미. 얘네들은 무슨 관계? 그렇지. 그렇게 이제 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잘 보면 단어들의 의미 관계라든지 단어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았죠? 단어들이 어떤 문장 성분하고 결합하는지 다 알려준단 말이야. 이해된 거죠?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의미 변화라는 건 원래 시대가 변하면 변하게 돼 있어. 원래 언어는 무슨 성이 있죠? 역사성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여러 변하게 돼 있어. 쉽게 말하면 표기 방법도 바뀔 수 있고 문법도 변할 수 있고, 됐죠?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도 변할 수 있고 의문도 변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의미가 확대되는 것도 있다. 알았죠? 이게 아까 그 말이야. 손은 신체의 일부였는데 나중에 노동력의 의미로까지 확대된다. 알았죠? 요즘 손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이제 노동력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알았죠? 너 손 좀 써봐 임마 자식아. 그럼 방법 좀 써봐 임마. 이런 의미로도 이제 확대된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얘하고 여기서 말하는 손은 신체의 일부였는데 노동력의 의미로까지 확대돼서 얘가 의미의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다이어야. 알았죠?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왕이 이제 우리가 누굴 뜻하죠? 지존을 뜻하죠. 지존을 뜻하는데 이제 이게 현대어에 오면 전문가, 그래서 암상왕, 음식왕, 요리왕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되면 이 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점 뭐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쓸 것도 없어. 축소는 뭐냐면 이제 범위가 적어지는 건데, 이게 원래 옛날에 사랑하다란 말이 이거 어디 갔지? 이게 글자가 어디 갔을까? 사랑하다가 원래는 생각하다하고 사랑하다의 의미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의 의미도 있고 얘의 의미도 있었어. 사랑하다가 원래는 이제 옛날에 사랑하다 이렇게 요 의미가 원래 생각하다 사랑하다의 의미 두 개가 있다가 결국 뭐가 생각하다가 빠진 거야. 그럼 두 개의 의미를 나타내다가 하나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 의미가 축소된 거야. 알았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얼굴이란 말이 옛날에 몸짓이었는데, 몸짓이었다가 이게 이제 앞면으로 바뀐 거거든. 이 고전문학에서 많이 나오잖아. 내 얼굴 내 복원이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까라고 할 때 얼굴은 몸짓을 뜻하는 말이었다. 알았죠? 이때 이제 이 얼굴이 옛날에 중세 국어에서는 몸짓을 뜻하는데 이게 앞면, 얼굴만 뜻하는 의미로 축소된 거고, 놈이란 말이 원래는 옛날에 일반적인 남자를 뜻하는 말인데, 알았죠? 이게 이제 남자를 뜻하는 말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비속어가 돼버린 거죠. 그죠? 욕이 돼버린 거야. 이것도 의미가 뭐 된 거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돼. 그래서 의미 이동은 우리 많이 배웠어. 어여쁘다가 옛날에 뭐였다? 불쌍하다였다가 나중에 예쁘다로 바뀐 거고, 알았죠? 또는 어리다란 말이 옛날에 뭐였다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다가, 알았죠?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의미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변할 때 확대도 있고 축소도 있고 모두 있다. 그렇지. 이 정도만 알면 돼. 이 정도. 알았죠? 오케이? 이해된 거죠? 이 정도만 해서 단어의 의미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해된 거죠, 이제? 사전을 볼 줄 아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사전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 동의어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이제 외래어 표기법은 이제 단어 표기인데, 이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해버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뭘로 써야 돼요, 이제? 한글로 표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른 나라 언어하고 우리나라 언어는 음운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음운으로 표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죠? 약간 이제 제약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는 원래는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체계예요. 그래서 영어는 원래 이중체계입니다. 영어는 이중체계예요. 알았죠? 자음이. 근데 우리나라 모음 같은 경우는 모음 몇 중체계다? 모음 몇 중체? 아니요, 우리나라 자음은 3중체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지만 국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체계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발음을 잘 못해요. 된소리 발음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럼 영어가 우리나라 말에 딱 들어왔다. 된소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외래어는 현재 사용하는 24개의 음운만을 이용합니다. 여기 못 빠졌니? 무슨 소리 빠졌니, 자음에? 얘가 빠졌어요, 얘가. 된소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된소리는 음운의 역할을 해요. 음운의 역할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발음 잘 못해. 특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 미국 놈들한테 된소리 못해. 자, 봐보자. 자, 지금부터. 자, 발음해봐. 이걸 딸이라고 발음 못해. 탈. 뭐 지랄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딸을 뭘로 할 거냐 이거지. 발음하기 힘든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면 아이들이 이걸 딸이라고 과연 발음할까? 못한다니까. 근데 결국 영어권에서는 된소리가 음운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에서는 된소리를 쓸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된소리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된소리 발음이 되는 나라가 있다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껌이라든지, 알았죠? 그러니까 호치민이 아니고 이게 발음이 되는 나라가 있어. 호찌민 이런 게. 그러면 이런 소리들은 여기 있는 24개 이외의 된소리로 표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게 원칙은 이렇지만, 알았죠? 원칙은 이렇지만 모두 있다고 보셔야 돼. 예외가 있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건 만약에 영어가 우리나라 말에 들어왔을 때는 된소리가 필요 없어. 알았죠? 근데 다른 나라 언어들이 우리나라 말에 들어왔을 때는 된소리를 쓸 때도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는 이걸 뭐라고 하죠? 울림소리를 뭐라고 하죠? 유성음이라고 하고, 안 울림소리를 뭐라고 하죠? 무성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체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보면 비하고 피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울림소리, 얘는 안 울림소리. 이 체계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G라는 게 있고, 또 뭐 있죠? 얘가 있죠. 얘가 무슨 소리? 울림소리, 얘는 안 울림소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의미 구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의미 구별을 하잖아. 삼중체계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말이 우리나라 말에 들어왔을 때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된소리가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로마자 표기도 똑같아요. 로마자 표기도. 그럼 이제 봐봐. 로마자 표기할 때 아니 우리가 로마자를 쉽게 말하면 로마자는 이거야. 로마자는 우리나라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표기를 해. 그럼 외국인들이 와서 그걸 읽는 거야. 근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그걸 된소리를 로마자로 표기해봐야 걔는 발음할까 못할까? 못해. 그러니까 된소리는 로마자로도 표기 안 해. 이해된 거죠? 이런 이유를 좀 알고 머릿속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첫 번째는 외래어는 현용 24자로 적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음에 보면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선생님 아까? 그죠? 이게 빠진 거야. 알았죠? 된소리를 뺀 이유는 여러분 나라마다 의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야. 알았죠? 그 모음은 요거 가지고만 쓰면 돼.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것도 보면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삐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된소리로 표기를 해요. 응? 오케이? 옆에다 써놔. 그 다음에 껌! 이런 것들 있죠? 된소리 표기해요. 그러니까 된소리를 쓸 때도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된소리를 쓸 수 있다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이 된소리 발음이 가능하면, 알았죠?
우리나라에서도 외래어를 된소리로 표기해 주는 거야. 에? 이해된 거지?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게 원래 된소리 발음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호치민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뭐 호찌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외래어는 일의문이 원칙이야. 일의문은 원칙적으로 일기호로 써야 돼. 외래어는. 알았죠? 근데 만약의 경우, 만약에 외래어의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일의문이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화이팅이 아니고 뭐 파이팅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쓰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여기에서 벗어난 거야. 원래 외래어의 하나의 의문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기호로만 써줘야 돼. 두 개일 때는 있어. 두 개일 때는. 테이블 할 때 T 있죠. 테이블 할 때 T. 테이블 할 때 T. 오케이? 그 다음에 숏 할 때 SHOT라고 돼 있거든. 마지막이. 그럼 얘는 테이블 할 때는 이렇게 쓰고 숏 할 때는 시옷을 써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왜냐면 받침에는 뭐를 쓸 수 있어. 디귿을 쓰지 말고 뭐를 시옷을 쓰거든. 이런 현상 때문에 첫 소리에 오는 T는 이렇게 뭐로? 거센 소리로 표기해줘요. 알았죠? 근데 끝소리에 오는 T는 이렇게 시옷으로 써주거든. 그래서 얘가 하나의 의문인데 하나의 기호가 아니야. 어떨 때는 뭐로 쓰고 티읕으로 쓰고 어떨 때는 시옷으로 쓰잖아. 알았죠? 그럼 여기에서 원래 벗어난 거야 이거. 여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거. 이런 예외들이 조금 있는 것뿐이야. 근데 원칙은 뭐가 맞아요? 하나의 의문은 하나의 기호. 그래서 화이팅이 아니고 뭐다? 파이팅. 화일이 아니고 뭐? 파일. 알았죠?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예외도 있어. 예외도. 알았죠? 절대 이거 쓰면 안 돼. 오케이? 뭐? 파이팅.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받침에, 외래어 중 받침에 쓰일 수 있는 건 외래어 표기는 7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끝소리 규칙에 끝소리에 발음될 수 있는 것도 7개죠. 거기에 이제 시옷이 빠지고 디귿이 들어가 있잖아. 알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외래어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받침으로 쓰면 안 돼. 피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쓰면 안 돼. 얘가 여러분 절대 뭐로? 받침으로 표기될 수 없어. 그래서 얘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맞아? 이 끝소리에다 을을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해됐죠? 케이크가 맞지. 이건 틀린 표기입니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커피숍도 여러분 비읍을 써야지. 알았죠? 피읍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받침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커피숍프 지랄하지 말고. 이해된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열음의 대표적인 게 뭐죠? 기역, 디귿, 비읍. 우리나라 파열음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터지는 소리. 알았죠? 이 파열음은 된소리로 쓰지 않는 것을 왜? 외국인들이 된소리 발음이 안 돼요. 알았죠? 우리가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버스인데 우리가 버스 이렇게 안 쓴다는 거지. 이해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안 쓰잖아. 카페 이름 틀린 거야. 어떻게 써야 돼? 카페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원래는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된 거지?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리! 원래는 뭐죠? 파리죠. 그죠?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쓰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된소리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된소리를 인식하죠. 의문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근데 결국 외래어에서도 무슨 표기는? 된소리는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굳어진 말은 그냥 우리나라 발음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표기한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라고 쓰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죠? 또 하나 여기 뭐 있죠? 라디오라는 거. 라디오라고 써요. 이게 맞는 거야. 원래는 여러분 라디오 아닙니까? 라디오 그렇게 안 쓴다는 거야. 알았죠? 이건 옛날부터 굳어진 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건 그냥 익숙하게 쓰자는 거야 일단. 알았죠? 근데 이런 원칙들은 머릿속에 알아두고 이해를 좀 해두면 돼. 이거는 내가 아까도 했잖아. 단어의 의미나 이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는 1년에 잘해야 한 번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에. 그럼 거의 수능에는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나오면 이 말들은 이거 이미 보기로, 수능에서는 이 보기로 이걸 다 줘요. 준 다음에 설명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기를 이해해서 밑에 선택지하고 비교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이제? 여기 표기 이해되죠? 로마자 표기도 똑같아요. 봐봐. 로마자 표기도 국어의 로마자 표기 보면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말에는 여러분 분명히 뭐가 있어요? 된소리가 있잖아, 된소리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된소리 표기할 때 여기 보면 된소리 표기가 있어. 이렇게 된소리 표기 이렇게 해줘. 이렇게 된소리 표기 해줘요. 이게 분명히 된소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해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렇게 표기하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 된소리가 발음이 나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이걸 보고 된소리 발음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명사를 잘 봐. 우리나라 지명, 사람 이름, 알았죠? 이런 것들은 보통 명사가 아니잖아. 뭐라고? 보통 명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단어를 영어로 바꿔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보통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로마자로 표기해서 그 사람들이 읽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로마자 표기를 하는 거야. 이해된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로마자는 표준 발음을 따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뒤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음할 때 얘를 가지고 뭐라고 발음하죠? 얘를 가지고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이렇게 발음한다는 게 신라라고. 알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발음하면서 로마자는 이렇게 표기해버리면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발음이 다르잖아, 발음이. 그러니까 발음을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표준 발음법대로 쓰는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쓸 때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나. 됐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쓸 때 어떻게 쓰죠, 이거? 이렇게 써주죠, 그죠? 신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렇게 표기는 돼 있지만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발음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자. 이해됐습니까? 요게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야. 의사소통. 그 다음에 로마자 이외에 부호는 되도록 쓰지 말고 자음 로마자 표기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굳이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지. 기본적인 것들은. 근데 여러분 뭐 이걸 꼭 암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수능시험에 나오면 이거 다 제시해줘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기업, 디귿, 비읍은 이게 뭐였지 아까? 얘가 뭐였죠 우리? 그죠? 우리나라면 파열음이에요. 알았죠? 파열음은 모음 앞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자음 앞이나 엄 아래에서는 이렇게 쓰는 걸로 약속을 정한 거야. 이게 됐지?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고유명사 중에 각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어떻게 쓰라는 거지? 원래 각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쓰자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첫 소리에서는 뭘 쓰고 마지막 소리에서는 뭘 쓰고 엄 아래에서는 K를 쓰자. 이렇게 정한 거야. 알았죠? 법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쓰고 오케이? 법. 어는 어떻게 쓰죠? 어는? 다음에 뭐 있잖아. 어가 어떻게 되죠? 어가 여기 있잖아. 그죠?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법 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는 이렇게 쓰고 끝 소리는 이렇게 써주는 게 파열음 표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요 리을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습니까? 리을을 쓸 때. 우리가 고려란 말은, 우리나라 고유명사 아닙니까? 고려란 말이 우리나라 고유명사죠. 고려. 알았죠? 그럼 고려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맨 처음에? 일단 고려니까 이렇게 써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봐봐. 여기 보면 리을이 모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모음 앞에서 리을은 뭘로 쓰는 게 맞다는 거야? 요걸 써주는 게 맞다는 거야. R을 써주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이제 고려라는 로마자 표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원래 기억은 첫 소리니까 G로 쓰고, 알았죠? 리을은 모음 앞이니까 R로 써주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쓸 때, 예외적인 것들이라든지, 약간 머릿속에 알아둘 것만,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을 쓰고, 자음 앞이나 엄 아래에서는 뭐를 쓰고? L을 쓴다.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발해를 만약에 쓰게 되면, 비읍의 첫 소리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음 앞에 있는 리을입니다. 알았죠? 자음 앞에 있는 리을이기 때문에 얘는 뭘 써줘야 돼? R이 아니고 L을 써줘야 된다는 거지. R을 쓰는 게 아니고.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해를 쓸 때는 여러분 여기다 H를 쓰고 그 다음에 N을 어떻게 표기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았죠? 여기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발해의 로마자 표기다. 이해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말 말고 리을로 발음 날 때는 LL로 한다. 약간 신라가 대표적입니다. 이해된 거죠? 신라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주면 된다. 이해됐지? 선생님을 설명한 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제 단모음이나 이중모음이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근데 음운변동의 로마자 표기는 자음동화나 니은첨가나 구개음화나 격음화, 겨생소리 되기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뭐죠? 표준 발음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표준 발음을 표기에 반영한다. 알았죠? 단,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요걸 꼭 기억해 두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외래어 표기에도 뭐 된소리 표기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로마자도 된소리 표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 발음할 때 죽변이거든. 죽변. 그럼 여러분 죽변이면 얘를 뭐라고 해야 돼? 된소리 표기하면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안 쓴다는 거야. 알았죠? 팔당이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써야 돼? 얘를 이렇게 써줘야 돼. 된소리 표기하면 이렇게 안 쓴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써봐야 그 사람들 발음 못해.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변, 우리는 팔당 이렇게 발음해도 외국인들이 오면 뭐라고 발음하겠어? 죽변 이렇게 지랄하겠죠. 얘는 팔당 이렇게 지랄할 거야. 알았죠? 그래도 의사소통은 된다는 거야.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백마도 원래는 요게 백 하면 여기 원래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원래는 여기 뒤에 K가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백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음동화를 그대로 반영해서 백마로 쓰는 게 좋고 이 신라는 유마죠. 그죠? 이건 이해되죠? 항려울도 여러분들 원래 항려울 하면 이 니은 첨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때문에 얘가 기억이 이음으로 또 바뀌죠. 그럼 이건 니은 첨가하고 뭐가 일어난 거죠? 비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알았죠? 그걸 여기에 그대로 반영해 줘야 된다. 해돋이는 구개음화를 반영한 거고 노타는 여러분들 노타도 축약을 반영한 겁니다. 축약을. 알았죠? 그럼 이 노타는 봐봐. 이게 중요한데 노, 히읗 뒤에 다 디귿이 왔죠. 그럼 얘네 둘이 줄어들어서 티읕이 됐죠. 이걸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표기에. 근데 오른쪽에 잠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왼쪽이죠.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거기 보면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체온에서 일어나는 격음화, 즉 거센소리 표기에서 이건 또 아니야. 이건 아니야. 기역, 잘 봐.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오면 이건 거센소리 표기 아니에요. 거센소리 표기 안 합니다. 알았죠? 근데 이렇게 오면 이렇게 봐봐. 히읗 뒤에 기역, 디귿, 비읍이 오면 얘는 거센소리 표기하지만 얘 뒤에 얘가 오면 거센소리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얘가 있죠. 무코라는 게 있죠. 그죠? 무코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했어요? 무코 표기할 때 무 됐죠? 코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어떻게 써도 되죠? 무코라고 하면 그냥 줄여서 무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지 않고 반드시 히읗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죠? 요 정도만 선생님 머릿속에 알아두면 나중에 뭐 로마자 표기 같은 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우리가 일산을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그럼? 일산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죠? 일산. 우리가 발음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발음하거든. 일산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일산이면 요게 자음 앞에 있는 니을이니까 애를 써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아무리 된소리로 발음이 나도 된소리 표기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요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일산. 이해된 거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앞에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이렇게 보시죠. 단어를 형태적 또는 무슨 적으로? 기능적, 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서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그죠? 이게 되죠, 이제. 이제 머릿속에 다 떠올려야 되게. 이 단은 원래 뭐라고 하죠, 이거? 이게 다 있어요.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인데 얘는 뭘 한다 그랬어요?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변하다 그랬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땡땡땡 뒤에 붙는 특성과 어디 뒤에 붙죠? 어디 뒤에 붙죠? 얘는 체언 뒤에 붙죠. 알았죠? 명사나 대명사, 수사 뒤에 붙어요. 그래서 이다가 붙은 말은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활용을 하여서 형태가 변하는 걸 무슨 어라고 하고? 가변어라고 하고. 알았죠?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슨 어라고 한다?
이렇게 이런 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선생님하고 했었는데 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알려면 이제 뒤에 활용 형태가 다르다 그랬죠. 동사 형용사는 활용 형태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있다는 동사 형용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사는 문장 속에 실제로 쓰인 기억 디귿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돈이 10,000원이 있다는 는이 안 붙어요. 여기서 는은 여러분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입니다. 얘가 안 붙어요. 그럼 얘는 분명히 뭐라고 봐야 돼요? 형용사라고 봐야 돼요. 알았죠? 근데 밑에 보면 너는 꼭 있어라 할 때 얘가 명령형 어미입니다. 오케이? 얘가 붙으면 얘는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렇게 고저라는 말, 목적이나 의도가 들어있다면 됐죠? 이게 붙는다면 얘가 뭐가 된 거다? 동사에만 붙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형용사고 얘는 동사고 얘는 동사로 쓰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면 3번 문제를 보면 3번 문제는 이제 파생어에 대해서 묻는 건데 자꾸 떠올려보자고. 떠올려보면 털 보호할 때 요 보, 꾀 보호할 때 보, 요거 있죠. 동그라미 쳐놓고 얘네들이 접사예요. 얘네들이 접사. 접사입니다. 접사는 알고 있어야 돼. 경험을 해서. 웃음할 때 얘하고 잠할 때 요 미음이 접사예요. 응? 다 표시해 놓으세요. 넓히다 할 때 씨하고 좁히다 할 때 씨가 접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다 할 때 꽃 답다 할 때 답이 접사입니다. 됐죠? 그럼 먹다 하고 이 예설 보세요. 먹다 접사, 먹이, 놀다 이 접사. 됐죠? 그래서 얘가 먹다 하고 놀다는 원래 동사의 어간이죠. 얘가 어근이 된 거고, 알았죠? 이 뒤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한번 보세요. 털은 뭐겠어요? 털은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명사가 어근이 된 거고 뒤에 전미사가 붙어서 그냥 명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다시 명사가 어근이 되고 뒤에 전미사가 붙어서 뭐가 된 거다? 명사가 된 파생어입니다. 얘는. 오케이?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달리 말해 파생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뭐라고 한다고? 파생명사 이렇게 얘기해. 됐지? 얘는 이제 뭐냐면 웃음과 잠은 동사죠. 동사의 어근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음이나 뭐가 붙었어요? 음이나 또는 미음이라는 뭐가 붙은 거예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붙어서 뭐가 돼버린 거죠, 얘는?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품사를 바꾼 거니 바꾸지 못한 거예요. 아니, 털 뒤에 보가 붙고 꾀 뒤에 보가 붙어서 그냥 품사가 바뀌지 않은 건데 얘는 웃다 동사, 자다 동사 뒤에 음과 미음이 붙어서 뭐가 바뀌었어요? 품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그래서 선생님이 접사 중에서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접사는 얘는 그냥 한정적 접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된 거다. 얘도 파생 명사가 된 거다. 그 다음에 넓히다 할 때 넓다가 여러분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좁다도 뭐죠? 형용사죠. 내가 분명히 의미 가지고 구별하라 그랬어요. 넓다 좁다는 상태입니다. 알았죠? 성질이나. 그러니까 여기 넓다라는 얘는 형용사 어근이 된 거고요. 됐죠? 어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나 자, 시라는 좁히다, 넓히다 해서 사동 접사가 붙은 거예요. 전미사가. 알았죠? 그래서 결국 품사가 동사가 됐을까요? 형용사가 됐을까요? 넓히다, 좁히다. 넓다, 좁다는 분명히 형용사지만 넓히다, 좁히다는 동사입니다. 사동사입니다. 알았죠? 그럼 얘는 이제 파생 동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시는 분명히 품사를 바꿔준 거죠. 얘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죠. 지배적 접사예요. 응? 그러니까 얘네들만 한정적 접사고 이 나머지 다 지배적 접사입니다. 이해된 거죠? 그리고 얘도 명사 뒤에 명사 어근, 명사 정, 꽃, 명사 어근 뒤에 답이라는 뭐가 붙은 거예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품사가 뭐가 됐을까요? 정답다, 꽃답다,
상태를 나타내는 파생, 이렇게 형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려면 품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몰라가지고 이걸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얘도 뭐가 되지? 지배적 접사다. 답도. 응? 왜 품사를 바꿔줬으니까 명사를 형용사로 바꿨다. 그죠? 얘는 동사를 형용사로. 형용사를 동사로. 알았죠? 얘는 동사를 명사로. 알았죠? 얘는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이 정도만 이제 파생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접사가 뭔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접사는 내가 그랬잖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형태소라고. 됐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여기 뭐라고 되죠? 자료를 바탕으로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를 한번 보면 이건 쉬운 겁니다. 쉬운 거 보면 여기 쓰다란 말이 있고 쓰다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돈을 쓰다, 힘을 쓰다는 서로 의미가 연관돼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를 지닌 무슨 어고? 그죠? 이렇게 보면 연관되어 있으니까. 알았죠? 근데 돈을 쓰다고 모자를 쓰다란 말은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어라고 봐야 된다? 동어라고 봐야지. 그죠? 오케이?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란 단어가 즐거움, 기쁨, 슬픔이란 말이 있는데 이걸 포괄하니까 당연히 감정은 무슨 어가 돼야 되고 상위어가 돼야 되고 즐거움, 기쁨, 슬픔은 무슨 어가 돼야 돼요? 하위어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 즐거움과 기쁨은 무슨 어죠? 유의어죠. 그죠? 즐거움과 기쁨은 유의어죠. 유의관계고. 유의관계. 이렇게 쓰면 관계에 있는 말들이고 슬픔과 즐거움, 기쁨에 대해 슬픔이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는 무슨 관계다? 그죠? 반의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게 수능은 그래서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5번 문제는 뭐냐면 보기를 참고했을 때 1, 3을 보래요. 알았죠? 이 보기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기 참고하면. 그래서 여기 파열음 모음 앞에서는 이렇게 쓰고 자음 어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된소리는 이렇게 적고요. 거센소리 축약 형상은 표기에 반영하고 된소리 표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리을은 이렇게 표기하고 체연에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시읒이 오는 경우는 시읒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법석할 때 이 앞에는 뭐가 와야 되고? 비읍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와야지, 그죠? 와야지,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오면 되지? 이 법은 뭐가 오면 되죠? 피가 오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발음할 때 된소리 발음이 되잖아, 그죠? 된소리 발음은 하지만 표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뭐만, S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석이라고 할 때 요 뒤에 있는 건 마지막 어말에 쓰인 거니까, 알았죠? 당연히 뭐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된 거죠? 칼날은 이건 쉬운 거. 칼날은 발음은 표기는 이렇게 되지만 발음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리을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 이렇게 써야죠, 그죠? 마지막 것도 뭘 써야 되죠? 이것도 어말이니까 알았죠? 당연히 애를 써야죠, 그죠? 이해된 거죠? 이 정도만 연습하면 된다. 석학은 봐봐. 석학은 이건 기역 뒤에 시읒이 온 거예요, 시읒이. 요거 때문에 요 시읒을 밝혀줘야 돼. 알았죠? 그럼 이게 맨 처음에 여기 S 다음에 요거는 뭘 써야지? 요거는 기역, 비읍, 디귿에서 어말은 뭐를 쓴다? 당연히 K를 써야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밝혀줘야 된다. H를 밝혀줘야 된다. 이해된 거죠? 이렇게 로마자나 외래어 표기를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알면 기본. 이 책을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듣고 나서 시간 날 때마다 모의고사 보기 전날이라도 한 번 정도는 그냥 복습을 하고 가면 문법을 좀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냐고 그러지. 오케이? 2강 단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